안녕하세요. 365생일사주입니다. 오늘은 양력 10월 3일생 이야기예요. 다른 때보다 할 말이 좀 더 많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10월 3일생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다 돈도 기회도 같이 놓치는 날이 있습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사람 사이를 너무 잘 읽어서 그래요. 눈치가 빠르고 분위기를 맞추는 능력이 뛰어나니까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잘못 쓰이면 손해보는 쪽이 본인이 됩니다. 10월 3일생은 겉으로는 차분하고 정리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속은 생각이 굉장히 빠릅니다.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 중간에서 정리를 잘한다. 분위기 깨지지 않게 말한다. 맞아요. 10월 3일생은 사람을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핵심을 통과시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립니다. 이 능력이 선으로 쓰이면 10월 3일생은 어디서든 신뢰를 얻어요. 팀에서도 가족에서도 모임에서도 정리 담당이 됩니다. 누가 싸우면 중재하고 누가 막히면 길을 만들어주고 다들 모르는 정보를 슬쩍 연결해주죠. 말 그대로 판을 매끄럽게 굴리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도구로 쓰이면 사람을 너무 배려하다가 본인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결론이 늦어져요. 끊어야 할 걸 못 끊고 거절해야 할 걸 못 거절하고 결국엔 시간이랑 돈을 같이 잃습니다. 10월 3일생에게 가장 자주 생기는 인생 패턴이 하나 있어요. 처음엔 좋게 좋게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멈춰서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이때부터는 조용히 정리합니다. 큰 소리 내지 않아요. 싸우지도 않아요. 대신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고 마음을 닫습니다. 주변은 그때서야 알아차려요. 요즘 왜 저래? 10월 3일생은 원래 화내는 사람이라기보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10월 3일생의 강점은 공정함입니다. 편을 쉽게 들지 않고 상황을 보면서 균형을 잡아요. 그래서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공정함이 가끔 본인에게 너무 엄격해진다는 거예요. 남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본인에게는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지로 몰아붙입니다. 그 결과 책임이 본인에게 과하게 쏠립니다. 결국 내가 다 처리하게 되고 내가 다 맞춰주게 되고 내가 다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이게 돈으로도 이어져요. 이제 돈 흐름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10월 3일생의 돈은 한 방보다 구조에서 커집니다. 운빨로 튀는 타입이 아니라 관계와 시스템으로 돈이 굴러가는 타입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거래가 성사되게 만들거나 고객이 원하는 걸 정확히 골라 추천하거나 중간에서 정리해주고 신뢰를 받는 방식. 즉, 10월 3일생은 신뢰가 돈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맞는 돈 버는 방식이 뚜렷합니다. 말로 설득해서 밀어붙이기보다 상대가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방식이죠. 추천, 소개, 재구매, 단골, 장기 거래. 이런 흐름이 강합니다. 한 번만 바짝 벌고 끝내는 구조보다 작게 시작해도 오래가는 구조가 맞아요. 그럼 10월 3일생 돈이 새는 구멍 아니죠. 지출이 커지는 포인트는 어디냐? 여기서 현실적으로 짚어볼게요. 첫 번째 지출은 관계비입니다. 10월 3일생은 어색한 상황을 못 견디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돈으로 정리를 합니다. 밥은 내가 살게. 커피는 내가 할게. 선물은 내가 챙길게. 이게 습관이 되면 돈이 모일 수가 없어요. 큰 돈이 아니라도
작은 지출이 계속 반복되면 통장이 말라요. 특히 고마운 사람, 미안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쓰는 돈이 많아집니다. 이건 감정의 지출이에요. 두 번째 지출은 품질 욕심입니다. 10월 3일생은 촌스럽게 사는 걸 싫어합니다. 과시가 아니라 본인의 기준이 있어요. 한 번 살 때 괜찮은 걸 사고 싶고 애매한 걸 여러 번 사느니 제대로 된 걸 사고 싶어 합니다. 이건 장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스트레스 받는 시기에 이 성향이 보상 소비로 바뀝니다. 기분이 꺾이면 본인을 달래려고 지갑이 먼저 열려요. 이 정도는 내가 누려야지가 나옵니다. 그 순간 지출이 커집니다. 세 번째 지출은 결정을 미루는 비용입니다. 10월 3일생은 선택지가 많아지면 고민이 길어져요. 조금 더 비교하고, 조금 더 알아보고,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찾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돈으로 치면 할인 끝나고 정가로 사는 것, 좋은 매물을 놓치는 것, 기회비용을 잃는 것과 같아요. 정리하면 10월 3일생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결정이 늦어져서 손해보는 타입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10월 3일생은 돈을 막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늘어나는 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 때문에. 이때 돈이 흐트러집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10월 3일생에게 맞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무작정 아껴가 아니라 성향에 맞는 장치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관계비 예산을 따로 빼는 것입니다. 월 초에 사람에게 쓰는 돈을 한 번에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세요. 그러면 마음 쓰이는 상황이 와도 통장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10월 3일생은 사람을 포기하기 어려운 성향이라 사람을 끊으라는 조언이 잘 안 먹혀요. 대신 범위를 정해놓는 방식이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는 48시간 룰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 지출이 커지는 타입이라 큰돈 쓰기 전에 이틀만 시간을 두면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 구독, 고가 아이템, 갑자기 떠오른 여행 결제. 10월 3일생은 감정이 올라왔을 때 결제 버튼을 누르고 내려간 뒤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틀만 두면 진짜 필요한지가 보입니다. 세 번째는 결정의 데드라인입니다. 10월 3일생은 고민이 길어질수록 불안이 커지고 그 불안이 다시 지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선택해야 하는 일이 오면 스스로 기한을 정하세요. 오늘 60까지 결정. 이번 주 안에 확정. 이런 식으로 결정의 끝을 만들어줘야 돈도 기회도 지켜집니다. 일과 커리어 얘기도 할게요. 10월 3일생은 조직에서 튀는 에이스라기보다 판을 안정적으로 굴리는 실력자입니다. 협업, 조율, 고객 응대, 기획, 운영, 매니지먼트, 거래 중개, 서비스 개선. 이런 쪽에서 실력이 진짜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어서 장사나 영업도 밀어붙이는 스타일보다 신뢰 쌓는 스타일로 성과가 납니다. 다만 10월 3일생이 커리어에서 조심할 건 하나예요. 좋은 사람 이미지를 지키느라 정작 본인의 조건을 못 챙기는 것. 연봉 협상, 조건 협의, 계약서 문구, 단가. 여기서는 예쁘게 말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말하는 게 돈이 됩니다. 10월 3일생은 말솜씨가 좋아서 오히려 돌려 말하는 습관이 생기는데 돈 앞에서는 돌려 말하면 손해예요. 정중하게 하지만 선명하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10월 3일생에게 운이 붙는 타이밍이 있어요. 대체로 관계가 정리되는 시기에 운이 올라옵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선택지가 줄어들고 마음이 정리될 때 오히려 돈이 붙어요. 왜냐면 10월 3일생은 에너지가 분산되면 약해지고
집중이 되면 폭발적으로 강해지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다 챙기는 시기보다 내 사람만 남기는 시기에 돈이 커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월 3일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10월 3일생은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기보다 돈이 붙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돈이 따라오고 기준이 무너지면 지출이 커집니다. 사람을 챙기는 능력은 장점이에요. 다만 그 장점을 내가 손해보는 방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결론은 이겁니다. 10월 3일생은 좋은 사람보다 기준 있는 사람이 되는 순간 돈이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내 얘긴데 싶은 장면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딱 어렵게 바꾸지 마세요. 관계비 예산 분리, 48시간 룰, 결정 데드라인. 이 세 가지만 해도 지출이 줄고 돈이 남고 선택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0월 3일생의 진짜 강점인 신뢰가 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댓글에 생일월일과 궁금한 점 하나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날짜도 자세히 이어서 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